안녕하세요. 저는 쭈누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몰라방 한 뒤에 좀 빨리 왔죠? 자연스럽게 저의 이야기, 쭈누 이야기, 그리고 전에 나눴던 얘기처럼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게 조금 가미된, 다른 분들은 잘 강의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 갖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목소리? 네, 좋다고 하는 말씀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데 저는 항상 너무너무 쑥스러워요. 오늘은 조금 어떤 방식의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커닝.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분명히 준비 안 하고 온다고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준비한 게 요건데요. 이거 갖고도 또 1시간 모자랄 것 같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속에 도대체 저건 무엇인가, 오늘 또 쭈누맘님은 어떤 괴상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들의 머릿속을 뒤집어 놓을 것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른 데서 못 듣는 강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아이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지만 쭈누를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대화 나눴던 거,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나 제가 해줬던 이야기, 생각들이 서로 육아에 있어서 어떤 서로 간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 생각 한 조각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요. 교육 관련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요. 편하게. 자, 이게 뭐냐면요. 글씨가 보이시죠, 여기. 강제 결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놀이는요. 쭈누가 저거 유치원 때 했던 거예요. 한 6살, 7살. 네, 강제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영재 교육에 있는 그런 미술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영재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재 아이들을 발굴해서 가르치는 게 영재 교육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영재성을 끌어내줄 수 있는 놀이를 영재 놀이라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재 교육 중에 하나가 이 강제 결합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하냐면요. 너무나 우리 어른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교육 환경이 틀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술인들도 틀에 박혀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쭈누맘 아시죠? 성격이 얼마나 괄괄하고 또 할 소리 다 하고 그러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모든 생각이 딱 틀에 박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완벽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좀 독특하고 톡톡 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제결합 놀이입니다. 방법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쭈누가 강제결합을 한 건데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잡지나 신문 그리고 또 오래 읽어서 버리려고 내놓은 책 이런 데서 그림에서 발췌를 하면 돼요.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오리게 하세요. 예쁘게 오려도 되고 삐뚤삐뚤 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쭈누처럼 세탁 가방, 이게 뭐냐면 세탁기 그림하고요, 사진하고 가방을 둘이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강제 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 상의 있으면 하의, 그래서 하나의 그 원피스를 만들잖아요. 옷도. 그리고 연필 하면 지우개를 생각하잖아요. 또 엄마 하면 아빠, 친구 하면 뭐 이렇게 딱 틀에 박혀진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그런 말이 아닌, 평상시 나누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갈 때 본인만의 그런 어떤 창의성 그리고 생각하는 힘, 요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쭈누는 지금도 중1,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도요, 굉장히 독특하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잡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책, 그리고 사진이 많이 있는 신문을 준비하시고요. 안전가위,
어플 이런 걸 준비하신 다음에 그냥 막무가내 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밑에다가 너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런 거를 설명해야 돼 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어야 돼요. 이름, 이 내가 만든 거 작품에 대한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엉뚱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작품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이랑 나눌 수 있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요. 아이들이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이상하다라거나 웃기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감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신기하구나. 독특하구나. 엄마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 이런 생각도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쭈누는 세탁 가방을 가방에 빨래를 넣으면 바로바로 깨끗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빨아야 될 그 옷을 가방 속에 쏙 집어넣으면 옆에 있는 세탁기가 알아서 돌리고 가방 속에 다시 말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가방, 가방에 빨래를 넣으면 바로 깨끗해져요. 그리고 좋은 점은 어디서나 깨끗하게 사용해요. 이동도 편해요. 이렇게 아이가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걸 깨어있는 눈으로 보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너무 꺼집어내주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맨날 나누는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사진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실물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만든 게 어떤 거예요? 엄마가 지켜보긴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콜라를 마시면 힘이 세집니다. 이 배터리는 그럼 이 콜라를 마시면 누구든지 힘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아빠 같은 이렇게 피곤하고 몸 지친 사람들이 먹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런 배터리예요? 네. 똑같아요? 네. 꼭 손하고 꼬리 같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요? 펌프지만 응. 쏟아지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안 잊어버리게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 걸고 다녀요? 네. 근데 엄마 눈에는요, 되게 재밌게 생긴 타조 같아요. 타조 다리가 끈이 되고, 타조 날개도 있고, 꼬리도 있고, 타조 머리가 뜯고, 네. 되게 재밌다. 그치? 그럼 이 콜라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우리가? 강제결합이잖아요. 네.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제결합이니까 우리 이름을 짓고 얘한테 써서 붙여주기로 하죠, 이름표를. 그건 어때요? 저도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어디 보자. 그러네요, 이름표가 있네요. 런닝맨 마크처럼 그럼 우리도 얘한테 이름표 하나 지어주기로 하고, 그럼 네. 지금 이름을 지어볼까요? 네. 얘가 콜라고, 그리고 뚜껑도 있고, 건전지도, 에너지도 있고. 그럼 얘 이름을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준우야? 한번 새롭게 지어보자. 콜건전지? 콜건전지? 네. 그것도 재밌고. 또 후보.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이렇게 저랑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주의점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 짓는 게 아니라 이 재료에 대한 강제결합이 있듯이 이름도 강제결합이어야 돼요. 아까 쭈누가 세탁기하고 가방을 했을 때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왔죠. 지금 이것도 아이가 고민할 때 제가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콜 건전지라고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후보가 나왔는데 쭈누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게 파워, 건전지 파워, 키워 파워. 그러다가 제가 힌트를 줬어요. 쭈누야, 이건 강제결합이잖아? 캔하고 너는 여기 파워를 주는 배터리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이 이름도 강제결합하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딱 결정을 지은 게 파워 캔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동도 쭈누가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다 일일이 쭈누가 이렇게 적어서 붙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은 파워 캔. 특징은 먹으면 힘이 세져요.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작품을 공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이거 한번 내보자. 아빠의 힘이 날 수 있는 파워파워 캔 한번 내볼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이렇게 7세 부문 쭈누가 대상을 받았어요. 네, 아이 설명과 의견 요약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을 쭈누가 직접 글씨로 써서 그대로 다 저는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쭈누가 제출한 작품 설명서예요. 이게 전부 다. 네, 콜라캔하고 에너지 건전지, 샴푸의 뚜껑 펌프, 목걸이 줄을 활용해서 강제 결합한 작품으로 콜라를 펌프로 마시기 때문에 김, 탄산이라고 하죠. 새지도 않고 또 에너지 건전지가 장착되어 있어서 마시면 힘이 마구마구 솟아난대요. 네, 작품 보시면 다 이해할 거고요. 여기 다 이렇게 설명이 쭉쭉 있다가 아이가 먼저 샴푸 뚜껑 먼저 나중에 내가 뭘 만들 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닦아줬었고 배터리는 그냥 버리면 안 된대요. 그런 쓰레기통에. 그래서 모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놨었고요. 이런 이제 재료를 갖고 와서 하게 됐고요. 이렇게 대상 작품 또 수상한 작품들을 영상으로 제작한 거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호텔 가서 대상 시상식도 하고 추억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브레인스쿨 창의 올림피아드 창의 반짝반짝이라는 그런 곳에서 받은 대상이거든요. 제가 상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강제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고 그걸 또 발표하거나 써보거나 또 엄마한테 그걸 얘기하면서요. 나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엑셀 작업을 하거나 뭘 발표할 때 미리 그것을 엄마랑 놀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든 걸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자존감을 그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작품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아이디어야. 이게 실현이 되든 누가 이거를 팔든 이게 정말 물건으로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 지금 내 생각이야.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아이의 그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을 다 보관을 해놨었거든요. 쭈누한테서 제일 느낄 수 있는 재미는 봉투나 아주 구석구석 조그만 그런 아이디어나 표현이거든요. 여세요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여세요를 봉투를 딱 열면 이 안에도 또 여세요가 이어져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보일 수 있게끔. 부작용. 이 편지의 글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테이프를 너무 이렇게 지문도 묻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실수였던 거예요. 엄마니까 이렇게 귀엽게 썼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테이프를 붙여놨니? 엄마가 떼어줄게. 이렇게 띄는데 제 사랑을 담은 뽀뽀를 아빠한테 주려고 딱 찍고 거기다 붙인 건데 엄마가 띄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나서 그 테이프를 다시 붙여줬거든요. 이 테이프가요, 쭈누가 뽀뽀를 해서 아빠한테 붙여준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런 기발한 생각을 아이 외에 누가 하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깨끗하고 예쁘고 완성도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할머니께도 이렇게 네, 일일이 다 그림 그리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이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할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나중에 꼭 할머니 설거지나 집안 청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보내드린 거 다 직접 저랑 접은 거. 이거 이제 제가 접을 줄 아는데 옆에서 같이 제가 순서 보여주면서 아이가 직접 접게끔 해요. 삐뚤삐뚤해도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부모님한테 어떤 생일 선물 이런 걸 준비할 때요. 너무 예쁜 카드, 정형화된 카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는 거예요. A4 용지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치원 때거든요. 이렇게 종이 하나에다가 아빠가 우리 집, 우리가 아파트 살지만 쭈누의 마음속에 우리 집은 이렇게 예쁜 집이에요. 우리 집 밖에는 정원이 있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하고 콜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잘 안 사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빠 생신 축하해요. 전 아빠를 위해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주머니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거기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쭈누 아기 때 받았던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하고 엄마한테 받은 동전. 쭈누한테 전 재산이에요. 여기 전 재산을 넣어서 선물 드린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그 콜라와 햄버거. 네. 그리고 또 쭈누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아빠에 대한 편지를, 그러니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우리 아빠에게 편지. 아빠 항상 내가 아빠에게 투정 부리지만 내가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빠, 자꾸 아빠가 좋아서 하트 뿅뿅. 그리고 항상 바쁘니까 전화를 들고 있고, 쭈누의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를 너무 운전 잘하는 우리 아빠가 멋있는 거예요. 슈퍼맨 같고. 그래서 우리 아빠 옛날에 다녔던 그 회사명도 가슴에 있고, 아빠의 이니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쭈누한테 아빠는 이렇게 자동차만큼이나 큰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컸던 쭈누가 물론 중간에 뭐 사춘기라 아빠랑 좀 잡음도 있고 했지만 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쭈누 아빠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저한테요. 쭈누가 아빠한테 몰래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알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도 알긴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긴 알아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니까. 근데 누군데? 여자친구야? 하고 물어봤어요. 여친은 아니고요.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보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빠는 이 여친이 아니라는 말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는 말. 남자친구 반댈세.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아빠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준우가 그런 마음이 든 거지 그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겨우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준우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언제 오세요? 그러고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여기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정말 한 며칠을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샜어요. 제가 옛날부터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영화를 볼 때 내 자식이 만약에 혹시 그렇더라도 트랜스젠더더라도 나는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싶다.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실제로 제가 가슴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리고 또 침착해서 내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한 3일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했어요. 쭈누를 받아들이자. 내 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일단 받아들이자.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자식의 마지막 비상구가 되고 편이 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누한테 대화를 요청했어요. 쭈누야, 사실은 아빠는 너하고 비밀이라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아빠하고 엄마는 너를 잘 키워주고 그다음에 너에 대해서 잘 보살펴줄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너한테 그 엄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혹시 너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쭈누가 막 너무너무 웃겨갖고 막 웃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고. 저도 이제 그때 조금 안심을 했죠. 얘가 웃는 거 보고. 이 핸드폰이 바로 쭈누 핸드폰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폰을 그대로 이었었는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저 이거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쭈누한테 쭈누야 네 여친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아빠가 쭈누는 아직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부모하고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하는 표현과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표현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단편적인 예거든요. 이 일로 아빠랑 쭈누가 조금 웃긴 그런 추억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여사친이죠, 아직은. 그래서 이 일로 사실은 우리 되게 재미있는 추억도 생겼고, 두고두고 이 얘기만 하면 웃겨서 막 배꼽 잡고 웃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쭈누가 자기한테 누가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에 대한 답을 보내요. 이것도 유치원 때인데, 네,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봐주시고, 또 그리고 기록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마음이 따뜻하죠. 네. 여러분 혹시 아이랑 동화 같은 거 같이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꼭 그림 그리고 완성도 있게 옆에다 글씨 쓰고 뭐 책으로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포인트가 되는 글을 빨리 타이핑을 치든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 얘기를 이어가야 나중에 완성된 걸 기록할 수 있겠죠. 쭈누는 저랑 쭈누가 만든 창작 동화도 있고 저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한테 이런 그 부르의 명작이 하나 나왔어요. 제목은 똥파리는 내 친구라는 건데요. 출간. 자, 제목 똥파리는 내 친구. 어느 날 쭈누가 밥을 먹는데 자꾸 똥파리가 와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쭈누는 궁시렁거리면서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똥파리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고 살자고 나한테 이러나? 그래서 쭈누는 똥파리가 안 돼 보이기 시작했고 그냥 덤벼도 두면서 밥을 먹었지요. 조금 있다가는 반갑기까지 합니다. 귀에서 앵앵거리는 게 정말 싫었었는데 어떻게 반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가 말한 그것인가 봐요. 쭈누야, 사람은 마음속에 행복이 있단다. 그걸 찾으면 행복하고 못 찾으면 불행하지. 행복을 찾은 쭈누는 똥파리와 매일매일 놀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하루는 엄마가 전기파리채를 사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뿔싸, 큰일 났다. 이를 어쩌지? 이제 저 똥파리는 어린 왕자와 장미처럼 나한테 특별한 존재인데 저 똥파리는 죽이면 안 되는데 저 똥파리는 특별하단 말이야. 꼬리 부분에 보일 듯 말 듯 빛나는 무지개 빛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 녀석의 표시이고 그래서 나는 똥파리에게 갑자기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지게를 어떻게 지키지? 예, 꼬리 있는 부분이 무지개 빛이거든요. 그래서 똥파리 이름이 지게예요. 지게. 무지개의 지게. 아직 말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매우 순수하고 과격해서 아주 파리를 잘 잡는답니다. 웃으면서 말이죠. 이렇게요. 큰일입니다. 지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주변을 날아다니기만 하고 윙윙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지게랑 나는 언어도 달라서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영어라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데 동물이나 곤충 언어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갔죠. 엄마, 부탁이 있어요. 나한테 소중한 똥파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지게예요. 걔 궁둥이에 무지개빛이 살짝 있어서 아주 특별해요. 이름도 그래서 지게고요. 성이 무시예요. 엄마, 제발 걔는 잡지 마세요. 전기파리채로 걔는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지켜봐야 한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엄마는 순수하고 과격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순수한 나머지 실수로 지게를 잡고 나면 미안하다며 내 볼에 뽀뽀를 하고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오 마이 갓.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잘 지켰는데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똥파리 잡는 모습이에요. 안 돼! 자, 이 뒤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쭈누랑 저랑 어떻게 지었냐면요. 쭈누가 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뒤에 한 부분. 전에 제가 카페에서 잠깐 했었는데 릴레이 소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쭈누가 앞에를 하면 그 뒤를 제가 이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던 똥파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제 블로그 가셔서 옆쪽에 그 검색하는 거 돋보기 표시 있죠? 똥파리는 내 친구만 검색해도 아마 얘가 나올 것 같아요. 똥파리는 내 친구. 요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든 없든 이거를 같이 보세요. 아이들하고 읽어주시든가.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고 엉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뭐죠? 첫 번째는 강제결합. 두 번째는 엄마랑 같이 만드는 창작 동화. 이렇게 해서 꼭 만드세요. 요 두 개 제가 미션으로 드릴게요. 그 종이컵으로 그 시계 만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미있는 눈에 확 보이는 그 놀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강제결합이라거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승전결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브레인을 튼튼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팁 2개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 번째 팁. 비 오는 날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저는 아이랑 비 오는 날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심심해하는데 막 주섬주섬 이것저것 막 어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놀 건데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저기도 또 놓고 이러면 잔소리하게 되죠. 아,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놀 거면 이거로 놀고 저거 놀 거면 놀아야지. 이거 다 이렇게 벌려놓으면 어떡해?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들은 사실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쭈누가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사실 방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그러면 마트놀이 하자. 그러면 마트에는 물건이 어떻게 있을까? 네. 그래서 쭈누가 다 꾸민 거예요. 저는요, 안 도와줘요. 쭈누가 하게끔 제시만 해요. 미션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들한테, 나 집안일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안 해요. 그런데, 자기야,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는 동안 저 컵 3개를 닦아줘.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싫어, 귀찮아. 그래도 조금만 애교 부리면 그걸 해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남자들이 그런 습성이 있대요. 두뇌 구조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서 못한대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모른대요. 근데 미션을 정확하게 내면 된대요. 남자들이 일 처리할 때 보면 딱 정해진 일 양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내 파트.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하는 거래요. 우리 여자들은 굉장히 다방면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멀티로 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를 딱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쭈누야,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네가 내놓은 거로 마트놀이를 할 거야. 그런데 마트놀이를 할 땐 뭐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섣불리 얘기 못하면 힌트를 1-2개 정도만 주면 나머지가 줄줄 나오거든요. 자, 마트에는 과자는 과자, 야채는 야채. 그쵸? 채소는 채소, 그 다음에 라면이면 라면, 세제면 세제, 음료수면 음료수. 각각 따로 있잖아.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그게 좀 제 마음하고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쭈누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게 보시면, 이게 방석이잖아요. 쭈누의 상점에 온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방석. 그리고 여기 보면 안내 표지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파는 물건들, 책은 책대로, 조립하는 거 왕구, 음료수, 여기 모기약,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도 그려요. 즉석에서. 본인이. 요건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쭈누가 한 거예요. 장보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영수증. 예, 그리고 바구니, 시장 바구니 다 쭈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카드 이런 것도 갖고 와서 만들기. 제가 사면 이렇게 영수증에 적어줘요. 핸드폰 배터리는 1개인데 1,000원에 팔아요. 에펠탑 조립은 1개인데 1,000원에 팔아요. 이렇게 연필도 팔고 그 탄산수를 화살표로 해놓고 물은 셀프 한글로 적은 거예요. 물은 셀프. 그 다음에 방석. 이거는 가져가지 마시오 해서 가져가는 거를 막는 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어요. 되게 즉석에서 해서 좀 날아가는 글씨지만 아이는 지금 마트놀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주판. 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줄도 모르던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럴싸하게 볼펜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잡고 계산해주고 영수증 써주고 저랑 대화하고 사과는 100원 이렇게 다 이렇게 마트 놀이를 하면요 이 안에서 거스름돈은 얼마 거슬려 줘야 되는지 또 대화 나눌 때 손님한테 어떤 게 매너인지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물건 파는 사람은 이런 애로사항도 있구나. 손님이 이런,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할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던 날이었거든요. 제가 책을 보는데,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책을 볼 때는 예쁘게 꽂아놓고 보지 말고, 막 흐트러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 제목도 보고 재밌게 그 책을 갖고 놀 수 있게. 어릴 때는 두꺼운 책, 보드책은 세워서 도미노 놀이도 우리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책을 집을 지어요. 제가 짓는 거 다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나중에. 여기는 무슨 공간이야? 이쪽은 무슨 공간이야? 했을 때 주차장, 여기 무슨 짐을 갖다 놓고 네모난 거니까 TV, 거실, 의자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요.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이게 다 책으로 만든 집 공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 정말 그날 밤은 재웁니다. 예, 저희는 남편하고 저는 이렇게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희하고 얘기가 될 때까지는 안 치워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놓고 새벽에도 진짜 실제 여기서 잤어요. 부모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놀이를 존중해주고 귀담아주고 쭈누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거 그다음에 입체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배운 적이 없는 그림인데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그림 관련 선생님, 창의 관련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놀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지금 집 놀이도 주차장부터 안방, 작은 방, 거실 이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쭈초딩이 저학년 때예요. 이게 저는 뭔지 몰랐는데 숨겨놨던 필통이거든요. 종이 필통인데 커피 믹스 몇 개를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랬냐면 쭈누맘이 커피 믹스 완전 덕후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를 빠지면 제가 전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라서 어떤 때는 물을 끓이다가 다 쫄아버릴 정도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쭈누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커피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저 안 볼 때 커피 믹스를 한 몇 개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줌을 가져다가 저기다 넣고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찾는 곳에다가.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먹고 그 말을 할 때까지 숨겨놨다가 어떡하지? 커피 돛대야. 이러면은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갖고 와요. 이제 이날은 저한테 첫 번째 들킨 날이에요. 이게 뭐야, 쭈누야? 여기 이게 커피가 들어있었네 하고 이제 들켰던 날인데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들켰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니까 맨날 커피도 다 먹으면 못 살아나가서 난리잖아요. 근데 커피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했죠? 깜짝 이벤트로 몇 개 숨기면 엄마가 저기 서랍에 있는 거가 다인 줄 알고 또 다 마셨다고 그러겠지? 그때 짠! 내가 이걸 선물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은 안 들고 엄마는 갑자기 커피가 나타나고 그래서 숨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좋아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내 자식들이요. 사실은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기록을 안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그냥 웃고 예쁘고 지나가시니까 나중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작지만 사진도 찍어놓고 하면 내 아이가 이런 성향이었구나. 이렇게 창의적이구나. 또는 이런 배려심이 있구나. 눈치를 채고요. 어느 날 실수를 해도 갑자기 미워 보이거나 계속 얘를 오해하거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어요. 아이한테 오해하고 그럴 것 같을 때 기록해놓은 걸 자꾸 찾아보면 좋은 거예요. 아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따뜻한 아이인데 내가 오해할 뻔했구나. 한번 믿어주자. 대화해보자.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대화해보자. 그렇죠. 안 써두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제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들었던 나이에요. 지금은 내공이 많이 쌓여서 사실 안 울어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같이 강한 성격도 털털한 사람도 많이 울었어요. 준우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사랑해요. 힘든 일은 자기 카톡에 풀으라고. 힘든 일은 여기 푸세요. 제가 힘든 거에 비해서 엄마가 더 힘든 거 알아요. 힘내세요. 웃으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바로 4년 됐나 5년 됐나 그럴 거예요. 이때 붙여준 그 상태로 저는 이대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요. 자동차인데요. 눈, 코, 도로 마크가 입이에요. 웃는 얼굴. 창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선물 줬던 거 붙이고요. 저는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가 한번 망가졌었는데 모니터를 바꾸면서도 여기다 이렇게 다시 옮겨서 붙였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직 글씨 잘 쓰진 못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엄마, 화가 난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버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다 몇 년 된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해놓고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준우의 이 웃는 얼굴, 웃으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랑 화가 난다면 잠시 휴식을, 요 커피 한 잔하고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또 제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 옆에다가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붙여놔요. 본의 아니게 그 낮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울던 날 준우 오기 전에 이제 눈도 좀 마무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켰어요. 그랬더니 준우가 자기가 용돈 받았던 거 쌈짓돈으로 순대를 사왔어요. 저를 주려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거 붙였는데 힘내세요. 노력할수록 행운이 옵니다. 포스트잇으로 이어서 모니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한참 오래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베이비박스 딴 데다 넣어놨거든요. 자꾸 떨어지니까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로 저는 이제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이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생각 한 조각 속의 아이 모습, 제 생각 이런 게요. 아주 많아요. 2013년인가?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그 조각글을 정리해서 한 달이나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것에 있는 얘기도 앞으로 제가 같이 나눠드릴게요. 우리 빕스 얼마나 비쌉니까? 예, 여러분 여기 가시면 애들 막 비싼 거 먹이고 평소 못 먹였던 거 먹이고 고기 많이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예,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갔었어요. 우리 조카랑. 우리 아이가 뭐 먹고 있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이거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쭈누는 밥을 먹었어요. 밥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쭈누야, 왜 그렇게 맨밥만 먹어? 여기 되게 맛있는 거 많은데 왜 폭립 한 2조각하고 맨밥만 먹니? 그랬더니 쭈누가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그냥 밥 아니에요. 가보면요, 이거 앞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마솥에서 금방 지은 밥맛이라고요. 엄마, 이거 가마솥에서 지은 밥의 맛이 난댔어요. 쭈누는 가마솥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너무 신기한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쭈누를 존중해서 그날 비싸지만 쭈누가 먹고 싶은 가마솥에서 금방 지은 밥맛만 보고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소중한 추억이고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먹어 하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 표정 보이시죠? 가장 적절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던 이모티콘이라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게 거품 물면서 제가 쓰러질 뻔했었어요. 쭈누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는 왜 이렇게 포토샵을 잘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누한테 간단하게 툴을 만지는 법만 알려줬어요. 글씨 쓰는 방법,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 그래갖고 쭈누가
양식도 없이 이렇게 자동차 그림을 뒤에 갖고 와서 상장을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저하고 조카 아이 동생한테 이러는 거.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혹시 나는 포토샵을 할 줄 안다, 엑셀을 할 줄 안다, 또는 나는 뭐 만들기를 잘한다, 이런 엄마들 손재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요리를 잘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이한테 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쭈누가 영상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꽤 잘해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꽤 그래도 툴을 만져요. 이제 이거는 어떤 날이냐면요. 여름에 아빠가 쭈누랑 바다 낚시를 가게 됐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일과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 달력이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적어놓은 달력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일이 많아서 새카맸었거든요. 쭈누를 못 따라가고 그때는 아빠랑 둘이만 낚시를 가는데 튜브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잘 놔두라고 그랬는데 없어져서 그걸 찾다가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겨우겨우 준비해서 보내고 났는데 집에 이제 와서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엄마, 제가 독서통장하고 미국 교과서 영어 책이거든요. 그걸 못했어요. 수학하고 국어는 2장 했어요. 저희는 공부를 많이 안 시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방학이라 너가 못 따라가는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몇 장씩 했던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약속을 못하고 갔다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쪽지 1장과 옆에 튜브를 찾다가 제가 힘들어 했잖아요. 못 찾고 갔거든요. 자기 이제 수영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했더니, 엄마, 튜브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죠? 죄송해요. 항상 절 위해 나서주시는 엄마가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고 갔더라고요. 이때 정말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런 쪽지 하나씩 이렇게 주고 간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해주는 아이의 마음이 되게 기특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저랑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오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이해하고 같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후에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내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했던 엄마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는 구석만 보여주고 속마음을 못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아이가 모자른 부분도 보여주고 고민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실수하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 솔직하고 맑은 아이로 만드시려면 아이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실수할 때 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에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그거 전원을 켜면 남편이 데이트 때 저한테 해줬던 그 사랑의 메시지 있잖아요. 문자.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문자 그대로 지우지 않고 그 폰을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제가 가장 쭈노 아빠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춰봤던 게 그 문자예요. 데이트할 때 저를 아껴줬던 마음. 그런데 제가 쭈노한테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이가 저랑 이제 마음이 좀 다르거나 또 제가 처음 엄마를 해본 거잖아요. 엄마를 베테랑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고 실수를 하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느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했던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정말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춘기 또는 중2병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정말 다시 예쁘게 보고 다시 옛날에 그 예뻤던 쭈누의 그 얼굴을 지금 큰 얼굴에서도 발견하고, 우리 아이는 참 따뜻한 아이야. 이런 실수를 해도 나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아.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100% 잘나고 완벽한 아이라서가 좋은 게 아니야. 내 자식이고 쭈누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아이 자체가 사랑스럽고 나는 너무 좋아. 이거를 자꾸 다지게 돼요. 요거 하나 더. 우리 쭈누가요. 학교에서 테마파크를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기서 닥터피쉬를 본 거예요. 걔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닥터피쉬야 안녕? 나 쭈누야. 너가 내 각질을 다 갉아먹었을 때 너무 간지러웠어. 하지만 너 이빨은 닦고 있지? 나는 널 믿어. 닥터피쉬야. 넌 입이 동그랗고 청소기 같아서 신기해. 처음엔 너가 무슨 물고기인지 몰랐지. 이젠 알아. 닥터피쉬 맞지? 닥터피쉬야. 만날 수 있으면 다음에 꼭 만나자. 안녕. 하트 뿅뿅. 제발 다음에 닥터피쉬를 볼 수 있기를 기원이요. 하고 김준호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사인도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해갖고 스프링처럼. 예, 이거를 왜 했냐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음에 닥터피쉬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게 저한테 수족관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못 보여드린 게 많은데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췌할 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제 한 조각 이야기해서 같이 제가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